윤석열 정부가 내놨던 이 자살 예방 교육의 의무화 관련된 정책이요. 결국 그 지원 대상이 또 반토막이 나면서 이제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불과 한 달 전에 재차 강조했던 약속이었는데도 이걸 내던진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자살 예방 교육 의무화 내용들 전 참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 정부 늘 그렇듯이 탁상공론 하듯이 정말 실효성 없는 그 무의미한 정책을 남발하거나 또는 당초 약속했던 내용을 번번이 어기면서 진정으로 이행할 의지가 없다, 이 의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책이 수두룩했었는데 결국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관련된 그 소식 살펴보니까 이번 정책 당초 계획에서는 초중고교 그리고 공공기관 플러스해서 30인 이상 민간 기업들까지도 해가지고 연 1회 온라인이나 대면 교육을 실시하게 될 거다, 그렇게 홍보를 했었죠. 지난달에는 윤석열 본인도 중요한 국정과제다, 그렇게 강조를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역시나 자살 예방 교육 의무 기관들을 확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정작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일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살예방법 시행령에는 정부의 기존 발표와는 다르게 30인 이상 사업장이 의무 대상에서 빠졌죠. 기업의 자율로 맡기기로 했고요. 기존에 원래는 이제 그 1600여만 명을 지원하겠다는 규모가 무려 700여만 명으로 줄어듭니다. 반토막 이상으로 축소가 된 거죠. 또다시 국민을 기만한 거예요. 약속이 아주 그냥 손바닥 이렇게 뒤집듯이 손쉽고 무게감이 전혀 없는 정부지 않습니까? 참고로 언론들에서는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가지고 뭐 사업 규모가 지금 지원 대상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근데 왜 예산은 14억 5천에서 한 푼도 깎이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예산이 슈킹되지 않고 적절히 사용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더 늘려야 맞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은 부적절하게 쓰이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죠. 그리고 교육 예산뿐이 아니에요. 올해 지금 우리나라 자살 예방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49억 원입니다. 듣기로는 549억 원? 수백억 원이나 투입돼? 상당히 많네?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물론 이 금액도 이제서야 좀 많이 늘어난 거죠. 이제 2020년에 이제 236억 원이었던 예산이었는데 연평균 12%씩 상승을 해서 지금의 예산까지 5억 원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외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죠. 당장 일본만 보더라도 일본이 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이 8,300억 원이 넘습니다. 근데 문제는 OECD 가입국 기준으로 봤을 때 2배 이상이나 자살이 많은, 압도적 1위의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붙어있는 그런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이 모양 이 꼴인 게 아주 참혹한 수준인 거죠. 지난 몇 년도 기준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해 이런 자살로 인해서 발생되는 금전적 손해라고 하죠. 물론 이걸 연결시키는 게 참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통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6조가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6조에서 거의 7조 가까이나 되는 비용이 자살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타격의 요인이 있다.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합니다만요. 아무튼 이 문제는 이 적은 예산 때문에 실제 자살 위험군의 지원 사업에 제대로 쓰이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방을 위해서 특히 지역 상담사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말로는 뭐 예산의 대부분이 다 인건비에 들어간대요. 근데 인건비에 들어가는 것도 부실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교통비 전액 지원도 아니라 교통비 일부만 지원될 정도로 사실상 자원봉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제대로 돌아갈 리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살예방센터의 조건은 간호사, 상담심리사, 간호조무사와 같은 조건인데, 이런 자격을 갖추면서 자원봉사를 할 사람들을 지역에서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상담 건수는 매년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지 않습니까? 지역 상담 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늘려야 될 이유인 거죠. 이게 실제로 지금 대전만 보더라도요, 2021년 당시에 425명이었던 자살자 수가 22년에 371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이 기간 동안 자살 예방 예산이 12억에서 21억으로 또 대폭 늘어났었고요. 그러니까 예산의 증가에 따라서의 충분한 어떤 예방대책 프로그램들이나 지원책이 마련됐을 때
그만큼 실효성이 뒤따라온다라는 것이 입증되어 있는 거죠. 자살 예방 정책,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짜는 아주 중요한 작업인데도, 그러나 현재 정책은 마치 구멍난 그물처럼, 아니 그 구멍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도 같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10년 안에 뭐 자살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자꾸 말만 하면 뭐합니까? 그런 말뿐인 구상 말고 더 촘촘하고 튼튼한 그물을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당초 약속된 예산의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를 할 생각이 없어 보이죠. 뭐 애초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정부. 결국은 국회 차원에서 이 중요한 과제에 대해 가지고 더욱 진지하고 포괄적인 접근을 하길 바랍니다.